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해당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뇌를 분류할 때 해부학적으로 보이는 뇌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보이는 뇌, visible brain, 보이는 뇌를 중심으로 해서 뇌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뇌는 보이지 않는 뇌가 또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정신세계 또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보이는 뇌와 안 보이는 뇌,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뿌리고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뇌, 마음적으로 뇌를 분류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작가들이나 또 소설가, 시인들에게는 오늘 분류하는 심리학적인 보이지 않는 뇌의 분류 방법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합니다. 저번에 했던 보이는 뇌를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뇌를 하나의 축구공처럼 보이는 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가 있는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은 무의식, 의식, 기억으로 꽉 차 있는데 그 마음을 보통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과 운동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 퀀텀 세어리나 물리학과에 비교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가 뇌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와 그리고 정서의 뇌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두 개로 치면은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의 뇌라는 것은 이 대뇌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걸 갖다 이성의 뇌라고 하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지기능과 운동기능과 그리고 정서기능과 그리고 기억, 형성, 저장 이 네 가지를 전체를 합쳐서 이성의 뇌라고 합니다. 이성의 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인지기능이겠죠. 인지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뇌가 활동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뇌에 크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기억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지기능의 활동이 있고 그리고 운동기능의 활동이 있고 정서기능의 활동이 있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코그니션이라고 그러죠. 코그니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깥에 있는 감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억을 만듭니다. 기억을 만든 것을 퍼셉션, 지각화시키고 많은 기억들을 갖다가 하나의 개념으로 카테고리제이션 해가지고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개념이 여러 개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또 개념은 개념끼리 합쳐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또 운동 근육을 통해서 행동으로 합니다. 말을 하거나 또한 실천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뇌가 하는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운동 기능을 하면서 이루는데 첫째는 운동을 함으로써 음식을 찾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생식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성의 뇌라는 것은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 정서 기능, 기억 형성을 말합니다. 인지 기능은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운동 기능은 전두엽의
전전두엽을 뺀 나머지 전두엽, 소위 운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정서기능이라는 것은 인지기능 가운데 제1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이 있고, 두 번째 인지기능이 충동, 감정, 억제 인지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떼내 가지고 이걸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작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기억이 있습니다. 요 네 개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이성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본능의 뇌죠. 본능의 뇌에서는 여기에 시상하부 뇌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의식적으로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뇌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소위 말하는 욕망, 욕구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편도체에서 나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편도체는 원래가 변연기에 속하지만은 편도체는 감성에 속하고, 편도체와 같이 올라가고 있는 헤마 콤플렉스는 이 전전두엽에 속해가지고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축두엽의 변연계지만 편도체는 밑으로다, 해마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를 둘로 나눴다 했습니까? 여기는 변연계를 뺀 이 부분을 신피질, 대뇌 신피질, 네오콜텍스. 왜냐하면 늦게 만들었다, 새롭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걸 정서의 뇌라고 불렀는데, 요것을 갖다가 구피질, 구피질, 림빅 시스템, 해부학적인 림빅 시스템과 다르게 심리학적으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엄밀히 치면은 코르티칼 브레인과 그리고 서브코르티칼 브레인이 만나서 정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펙션, 정서의 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박적으로 엄밀히 치면은 내측 전전두엽에 해당되고, 요 앞에 있는 것이 안화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그리고 감성의 뇌가 밑에 있습니다. 감성의 뇌는 본능의 뇌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마이크처럼 되어 있는 시상과 시상하부와 그리고 뇌관만 합치면은 소위 말해서 편도체, 파충류의 뇌, reptilian brain,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편도체까지 합쳐서 감성의 뇌라고 부르는데, 이 감성의 뇌를 저는 프라이머리 1차 감성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1차 감성. 1차 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감성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감정,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감성 세 가지 있는데, 느낌, 그리고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 이것이 한번 감성이 생겨났을 때, 대개는 0.25초 정도 걸려가지고 이 전전두엽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충동 억제 작용을 받아가지고 소멸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한 6번 정도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그 감성을 1차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차 감성이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이 전전두엽, 충동 억제작용하는 전전두엽에 올라오면은 이것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인지기능과 서로 휴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1차 감성 가운데 시상하부에서 생기는 감성은 쾌락, 불쾌, 플레저과 불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욕과 식욕, 그리고 식욕 같은 것이 여기에 1차 감성에 들어가는 시상하부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편도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 6 에모션, 즉 무엇인가 하면 공포, fear, surprise, 놀램, 그다음에 disgust, 불쾌하고 아주 불쾌한 것,
그리고 sad, 슬픈 감정, 그리고 happy한 감정, 그리고 anger, 분노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감정과 그리고 시상하부에 있는 쾌락과 불쾌, 성욕, 식욕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합쳐서 1차 감성이라고 합니다. 1차 감성.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느낌은 내부 감각, 내장 감각 이런 것이 올라와서 여기서 만들어진 느낌인데 이것은 다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 항상성, 우리 몸을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느낌은 이것이 무의식 기억을 거쳐가지고 대뇌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에 있는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작은 뇌가 있습니다. 그 작은 뇌를 거쳐가지고 대뇌로 올라와서 느낌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느낌은 만들어지기는 대뇌 하부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여기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뇌에 올라와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상 하부에서 생기는 욕망과 욕구 그리고 편도체에서 생기는 감정은 올라오지 못하고 올라오려면 전전두엽의 이 정서인의 전전두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간 쫓겨내려가고 올라왔다는 쫓겨내려가고 올라왔다는 쫓겨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서로 휴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른 감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저는 제2 감성, 세컨더리 감성, 그걸 갖다 소위 정서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서가 되겠고, 그리고 이 이성의 뇌 가운데 전전두엽 보면 특별히 전전두엽은 2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성의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기억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추측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춘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난 다음에 그 알아맞춘 그것을 이 저장, 기억이라 하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같은 것을 소위 순수 인지 기능이라 하고 아까 감성에 대해 1차 감성이 올라오는데 시상하부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이것을 안화 전전두엽 그리고 이것은 벤트로메디알 복내측 전전두엽이라 합니다. 요 부분에 와서 휴전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양심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또는 또 인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네가티브하게 반대 잘못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소위 말하면 약물 중독, 엔티소셜, 소시오패스 아주 악한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싱글레이트 콜텍스, 대상피질에 해당됩니다. 대상피질인데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면 감정, 편도체가 주로 올라와서 여기서 작동합니다. 편도체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데 뒤에 있는 변연계, 이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인지기능과 작동을 해서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또는 아주 무슨 감정적인 것, 감회로운 감정, 해피니스, 행복한 것, 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끊임없는 감정이 올라와서 즉 말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기는 것이 한이라든지 원한 같은 것 그리고 obsessive compulsive 강박관념 같은 것 또는 고소 공포증 같은 그런 뉴로틱한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는 사랑, 연민, 패션 같은 것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앞에서 만들어지는 정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그러나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정서 A라고 부릅니다. 정서 A. 다른 말로 애칭을 준 것이면 플라톤의 뇌라고 했습니다. 정서 A는 플라톤의 뇌. 그리고 뒤에 있는 대상 피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서 B라고 이름을 붙였고, 다른 말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뇌가 됩니다. 정서 B는 문학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정서 A는 도덕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물론 문학도 만들어집니다. 판단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뭔가 하면 이걸 변연계라고 붙였지만은 변연계가 실제로 보면 여기에 측두엽 변연계가 있고 전두엽 변연계가 있는데, 측두엽에 있는 변연계, 편도체는 변연계지만은 대뇌하합으로 내려가서 감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해마는 측두엽 변연계에 속하지만은 전전두엽으로 올라가서 기억을 만들고 인지기능을 하는 인지기능의 뇌로다가 편입이 됩니다. 물론 편도체와 해마는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강한 기억을 만들어내고 아주 기억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마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겠지만은 해마라는 것은 기억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온 감각과 사물 같은 것을 이것이 측두엽에서 들어간 다음에 그 감각으로 들어간 것이 해마를 거쳐 나오면 해마가 전전두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기억을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끌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가 하는 일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엔코딩, 들어온 감각을 기억으로 만들까 안 할까 하고 부호화시키는 셀렉션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워킹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분석을 해낸 다음에 이 분석한 것을 저장시키는 일, 저장. 그리고 저장한 것을 다시 꺼내 오는 것, 리트리에벌, 해상하는 것, 인출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기억이 공고화되고 더 커지는 일. 그래서 해야만은 4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최종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이성의 뇌로 되어 있는데, 이성의 뇌는 한마디로 대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은 둘로 나눠가지고 전두엽이 있고 전전두엽으로 되어 있다. 전전두엽은 2가지 기능을 하겠는데, 첫째는 순수한 이 인지기능, 퓨어한 코그니션 funktion한다. 하이 코그니션 funktion하는데, 다른 말로는 cold cognition이라고 하고, 이것이 순수 인지기능에 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전전두엽, 다른 말로는 변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은 측두엽에 있는 전전두엽과 다르게 요 앞에서 이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와 시상하부, 변연계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감정을 억제시키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충동, 감정 억제작용을 하는 인지기능, 다른 말로 치면은 정서를 만들어내는 인지기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나눌 때 이렇게 이성의 뇌, 감성의 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 경우는 이것을 다시 나눠서 요 앞에는 전전두엽의 기능 가운데 순수 인지기능과 충동, 감정 억제 기능 가운데 충동, 감정 억제 기능을 따로 떼서 감성의 뇌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의 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서의 뇌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성의 뇌는 여기에 순수 이성한 인지기능과 운동과
기억 형성의 뇌,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의 뇌는 이렇게 뇌관과 시상하부에 있는 본능의 뇌, 다시 말하면 파충류의 뇌, 여기에다가 감정, 편도체를 합쳐가지고 하나를 감성의 뇌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프라이머리 감성, 프라이머리 에모션, 1차 감성, 프라이머리 센시빌리티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센시빌리티는 이 정서의 뇌를 세컨다리 센시빌리티, 2차 감성, 이걸 1차 감성. 2차 감성은 인지기능과 1차 감성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하면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합쳐진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제2의 인지기능이라고 말하고 충동 억제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떼서 이것을 정서의 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정서의 뇌 A, 뒤에 있는 것을 정서의 뇌 B, 그리고 여기 순수 인지기능을 인지기능의 뇌, 그리고 전두엽에 남아있는 이 부분을 운동의 뇌, 그리고 뒤에 있는 감각의 뇌는 역시 기억 형성과 저장의 뇌라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으신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감성, 1차 감성과 2차 감성, 2차 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감성은 아시다시피 인지기능의 이성의 뇌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정서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기억도 많이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개념이 생기는 것처럼 이 감성에 의해서 정서도 자꾸 생깁니다. 정서가 많이 잘 생겨가지고 좋은 정서가 많이 생긴 것을 좋은 인격체라고 말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정서가 많이 생긴 것을 갖다가 비인격체, 비사회적 인격, 엔티소셜, 소시오패스가 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에 있는 이 정서의 뇌 A는 양심, 도덕, 법률 같은 것을 취급하는가 하면은 문학에 있어서도 이 addiction, 마약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인륜, 인격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가 앨런 포 같은 사람은 특별히 정서 A가 망가진 경우, 네가티브하게 된 경우, 엔티소셜, 소시오패스 같은 것을 문학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대부분의 문학은 정서 B,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학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공감, 엠파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학이 만들어집니다. 문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또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또한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고 공감이라는 것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 공감, 저희 감정이입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정서 B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기능, 정서로다가 나눠서 하고, 그리고 감성의 뇌, 운동의 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글을 쓴다든지 또 문학 작품을 읽는다든지 문학을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대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뇌 속에 들어있는 인지기능을 말하고 있구나, 대뇌 속에 있는 운동의 영역을 말하고 있구나, 대뇌 속에 있는 정서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억을 말하고 있구나. 또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종 정리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은 상당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편도체에 관한 문제, 정서에 관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피니스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 전전두엽, 정서내의 활성화를 말합니다.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철학을 공부할 때면 순수 이성 비판론이란 무엇이냐, 인지기능이 어떻게 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론이 되겠습니다. 또 실천 이성 비판론이 뭐냐, 이 전두엽에 있는 운동기능이 어떻게 이성에 대해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해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신경과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갖다가 판단해주고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뇌신경과학을 이해를 하게 되면 문학도 잘할 수 있고 철학도 잘할 수 있고 심리학도 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